자, 이번 시간에는 또 줄공공법 2교시입니다. 자, 우리 좀 전에 1교시 때 행정조직 배웠죠? 자, 행정청 배우셨죠?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라고 그래요? 행정계획이다. 자,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고요? 행정계획. 그럼 행정계획을 왜 수립할까? 자, 우리 연말 연초 되면 우리 이 일출 보러 가잖아요. 일출. 떠오르는 태양을 자, 연말에 이제 12월 말 딱 보러 가면 일출을 딱 보면서 소원을 빌죠. 자, 무슨 소원 빌어요, 여러분? 항상 제일 먼저 우선 순서는 건강이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더 생겼어요. 뭐예요?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그죠? 네, 내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강이라든지 공인중개사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즉 계획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합격하겠다. 어떻게 해서 건강하겠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처럼 행정청도 공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계획은 활동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딱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이런 행정계획은 이렇게 나눠진대요. 비구속적 계획, 구속적 계획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행정법적인 용어 나옵니다. 비구속적, 구속적. 구속이라는 말 무슨 말이고 비구속이라는 말 무슨 말이냐. 구속이란 말이 깜빵 간다는 말 아닙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계획이. 자, 그러면 비구속적 계획은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자기들에게는 내부적 지침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런 계획을 우리는 무슨 계획이냐면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다라고 해요. 근데 이에 반해서 행정청이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기준이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법률상의 효력을 미치면 그런 행정계획은 무슨 계획이라고요? 예,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직접적인 구속이란 말은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얘기. 누구한테? 우리에게. 그때 구속적 계획이다. 예를 들면 우리 좀 이따 도시군 기본계획 뭐 이런 광역도시계획 이런 거 배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서울시가 앞으로 장기 플랜을 짜요. 우리 서울시는 앞으로 인구를 얼마를 앞으로 더 만들겠다라든지 인구 설정에 관한 게 예를 들면 서울시 지금 인구가 1000만인데 향후 20년 동안 인구 1200만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이런 인구 설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서울시가 이런 기본계획 안에 인구 설정에 대한 계획을 딱 수립했는데 야, 그 인구 설정에 대한 계획 1200만 만들겠다는데 그 택도 없는 소리다. 그거 말이 되느냐 하면서 막 여러분이 쟁송제기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하나의 내부적 지침, 행정기관에게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구속이 없는 계획인데, 그런데요, 인구 설정이라든지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은 이 하나의 방향만 설정한 것이죠. 근데 서울시가 예를 들면 이제 관리계 이런 걸 배우는데, 예, 여기에다가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다가 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을 예를 들면 또 여기다가 도로 놓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 이런 도로 놓겠다라는 거라든지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겠다든지 이런 결정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미치잖아요. 미치죠.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면 내 재산권이 당장 침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시는 땅에 도로가 지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 땅이 수용당하기도 해야 되고 직접적인 본상효력이 미치잖아요. 그런 계획을 구속력 있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속, 비구속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다. 그렇죠? 자, 그래서 행정기관만 구속하고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 그리고 행정기관 우리에게 직접적인 법률상 효력을 미치면 구속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속, 비구속을 나누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것 때문이죠. 예, 행정청을 상대로 다툴 수 있느냐, 다투지 못하느냐. 아까 인구 1000만인데 1200만으로 향후 20년 동안 만들겠습니다라고 했으면 그게 잘못됐으니까 여러분 그 계획을 수립한 행정청을 픽으로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다투는 걸 행정청을 상대로 다투는 걸 행정쟁송이라고 하는데 이건 쟁송 제기를 할 수 없죠. 예, 쟁송의 대상이 되려면 나에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의 효력이 미칠 때 쟁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여기 도로 놓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계획을 결정한 행정청을 픽으로 다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이쪽에다가 꼭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야 됩니까? 이 결정이 잘못됐으니까 결정을 취소시켜 주세요라고 취소 심판이나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구속력이 없는 계획은 쟁송제기 불가. 이게 항상 따라 붙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력이 있는 계획은 쟁송제기 가능이다. 그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나머지 이런 내용 비구속적 계획은 일반적으로 수립하고 승인한다는 말이 나오고 구속력이 있을 때는 입안하고 결정한다는 말이 나올 거예요. 좀 이따 계획할 때 보시고 또 구속력이 없는 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이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청취하고요. 공청회 일반적인 경우 그리고 그 구속력이 있을 때는 열람을 통해서 열어서 본다. 열어서 보고 의견 있으면 서면으로 직접 제기한다. 열람이란 용어가 이게 나옵니다. 이건 나중에 과정에서 들어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많은 행정계획을 배울 거예요. 우리가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이잖아요. 거기 계획이 행정계획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나오고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나오고 뭐 종합계획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러면 광역, 기본, 종합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의 방향만 설정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구속력이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또 관리라는 계획이 나와요. 도시군 관리 계획 뭐 이런 관리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구속력이 있다. 이것들은 뒤에서 과정에서 볼 테니까요. 자, 이렇게 이 두 개를 딱 기억하시고 그리고 국토계획 및 유연한 법률 행정계획을 배울 텐데요.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근데 행정계획에는 하나의 요 규칙을 꼭 잘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행정청이 수립하는 행정계획은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있다. 우리 아까 행정조직 볼 때 제일 대빵에 중앙행정이 있었고 지방행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있었고 장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 밑에 지자체, 그 밑에는 시도지사가 있었고 광역자치단체장, 그리고 시도지사 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있었잖아요. 기초자치단체장. 그래서 행정조직이 서열화되어 있는 것처럼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도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국가계획은 국가가 수립하는 거니까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거니까 이 상위 계획이겠죠. 그리고 또 이따 광역도시계획은 아직은 뭔지 모르지만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뭐 기본계획이라는 것도 있고 기본계획 밑에 관리계획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계획은 하위 계획이 있고 상위 계획이 있는데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하게 상위 계획에 적합하게 이걸 우리는 적합성의 원칙. 하위 행정계획은 계획을 수립할 때 이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 된다. 부합이라는 말은 적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즉 적합하게 수립해야 되고 물론 반대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되겠어요? 지침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위 행정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이게 적합성의 원칙. 그런데 때로는 이 계획의 수립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의 내용이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우선한다고요? 그럴 때는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자,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내용이 다르다. 그러면 뭐 누구 결정에 따른다. 막 시험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건 틀렸고 상위 계획이 우선하더라. 이걸 우리는 적합성의 원칙이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만 조심할 것은 이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은 구속력이 있는 계획이 있고 구속력이 없는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제가 뭐 종합이라든지 광역이라든지 기본 이런 거 나오면 구속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비구속적 계획이고 여기는 관리 계획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거든요. 자, 그러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돼. 근데 이 상위 계획은 내용과 다르게 하위 계획이 결정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하위 계획이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됐으니까 이게 다 무조건 이 계획의 효력은 무효냐?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는 상위 계획이긴 하지만 구속력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떤 판례가 있냐면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상위 계획과 다르게 하위 계획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적합성의 원칙에 위배가 됐으니까 하자가 있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무엇은 아니다. 이 하위 계획이 당연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런 상위 계획의 내용과 다르게 하위 계획이 결정됐다 하더라도 이 결정은 무효하고 취소는 차이는 뭐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고 취소는 나중에 이제 판결이 되면 다시 소급하는 게 취소잖아요. 그래서 상위 계획과 다른 하위 계획은 하자가 있는 취소 사유는 될지언정 당연 무효는 아니라는 것은 상위 계획과 다르게 관리가 결정되더라도 하위 계획이 결정되더라도 우리는 이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 위반한 하위 계획은 무조건
당연 무효가 된다. 이러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다. 그거 하나만 정리를 딱 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 그래서 이 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행정계획을 많이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봅니다. 행정조직, 행정계획 이렇게 기초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법률. 자, 이걸 줄여서 우리는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 시험에 몇 문제 나온다고요? 12문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법. 자, 이 법은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딱 먼저 잘 잡아 놓으시고 가면 나중에는 하나씩 좀 더 가면 공법이 수월해지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정리를 꼭 해 놓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 자, 우리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은 국토란 전국토를 이야기했고 계획과 이용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계획 파트 부분하고 이용 파트 부분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지금은 이번 시간에는 이 우리 국토계획법에 있는 용어 그리고 체계를 같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입니다. 여기서 계획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이겠죠? 자, 그러면 자,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에도 여러 가지 계획이 계획이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이름이 있어야 부르는 것처럼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도 이렇게 이름이 다 있다는 이야기. 자,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계획. 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안에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다. 자, 그러면 국가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수립하는 계획이라고 했어요? 아까 행정조직에 있어서 중앙정부가 있었고 지자체가 있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누가 수립하겠어요? 국가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자체가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 국가계획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면요. 어떻게 답하냐면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수립한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누구라고 했어요? 제가 중앙행정기관의장은 중앙정부 장관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근데 부동산에서 장관이란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장이 수립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국가계획이다. 그죠? 자, 국가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의장이 법률이나 국가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인데, 자, 여기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긴 하는데, 무엇을 포함해서? 이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사항이 포함돼서 수립되면 그 계획을 국가계획이다. 그래서 국가계획 나올 때는 국토계획에서 국가계획 나올 때는 두 가지만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단어가 있느냐? 중앙이라는 단어가 있느냐? 요거 하나 체크하시고 그리고 포함된 요 단어가 있어야 돼요. 자, 시험에는 어떻게 된 적이 있냐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수립하는데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되지 않는 계획을 말한다. 포함되지 않느냐 아니라 이것들이 결정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쉽게 중앙행정기관장이 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질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하는 계획을 국가계획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중앙 포함된 이런 단어 기억하시고 여기는 이제 요 두 개의 개념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국토계획 및 이런 법률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요걸 배울 거예요. 세 개. 빅3 계획,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관리계획. 그 중에서도 도시군 관리계획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구속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자, 이 도시계획에다가 광역이 붙었어요.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우리 관할구역이라는 거 아까 기억나시죠? 관할구역이란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어디? 특자, 대한민국 모든 다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특자, 특도시군. 대한민국에 너 어디 사니? 나 무슨 시에 살아? 너 어디 사니? 어디 군에 살아? 이러죠. 너 어디 사니? 나 서울시에 살아. 이게 관할구역이죠.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시군.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는 딱 이렇게 하나 할 거예요. 자, 이게 관할구역이라는 이야기예요. 네, 관할구역.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하나의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면 제가 아까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이걸 대상으로 수립하면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그게 도시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도시계획이라고 했잖아요. 도시계획. 자, 인천시가 인천시 관할을 수립하면 도시계획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도 도시계획. 여기까지는 도시계획. 그리고 군에서는 군을 도시라고 부르기 힘드니까 군계획. 이렇게 나온다고 했죠. 관할구역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광역도시계획은 요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관할구역. 자, 여기 있는 2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2개면 3개, 4개도 될 수 있죠. 여기 묶어가지고
요렇게 수립하면 이게 무슨 계획이냐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자, 예를 들면 서울시는 하나의 관할구역이었잖아요. 그죠? 도는 관할구역이 아니고 도 안에 시군이 관할구역이었고, 서울시와 그리고 옆에 있는 성남시, 경기도 성남시죠? 자, 여기에 있는 하남시. 자, 그러면 요렇게 두 개 이상의 관할을 요렇게 묶어 수립하면 요 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죠? 자, 이제는 당의 관할구역에서만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인접되어 있는 시군이 서로 왔다 갔다 여러분이 직장을 하는데 서울시에서 생활하지만 직장은 저기 뭐 인천에서 있을 수도 있고, 인천에 살고 있던 사람도 서울시에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 또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도로도 같이 연결하는 연결도로 놔도 지하철도 놔야 되고, 그죠? 하나만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수립하는 계획이 필요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의 관할을 묶어서 하나의 행정계획이 수립되는데 그 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두 개 이상의 관할구역을 묶어서 수립하다 보니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10개도 될 수 있죠.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먼저 이 지역이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될 지역입니다라고 광역계획권을 먼저 지정해 줘야 돼. 광역계획권. 광역계획권이란 두 개 이상의 관할을 묶고 수립한다는 이야기죠.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지정이 되면, 이렇게 광역계획권이 지정되면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무슨 계획이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이 나올 때 용어 정리할 때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나와야 돼? 요게 단어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광역이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관할을 광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앞으로 여기를 어떻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고 수립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단어가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역도시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배울 거 지금 용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정리했고요. 자, 도시군계획. 자, 도시군계획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도시군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서울시 도시계획. 그죠? 자, 그리고 또 인천시가 인천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인천시 도시계획. 자, 그리고 성남시가 성남시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성남시 관할계획. 경기도 양평군이 양평군 관할을 대상으로 수립하면 양평군계획. 그래서 시에서는 도시계획, 군에서는 군계획. 근데 도시계획, 군계획 일일이 부르기 힘드니까 그냥 묶어가지고 여기를 도시군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도시군계획은 어디서 수립한다라고요? 관할구역을 수립한다.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이라는 것은 여기 관할구역이죠.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합니다. 근데 이런 도시군 계획 안에는 뭐와 무엇으로 나누냐면 내 안에 너 있다. 도시군 계획 안에는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 대상으로 수립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이죠. 근데 서울시 도시계획 안에는 뭐가 있다고? 서울시 도시 이 관할구역에 장기 플랜을 정하는 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또 관리계획이 있다라. 도시군 계획 안에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다. 그러면 서울시 도시계획 안에는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과 서울시 도시 관리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도 도시군이니까 도시하고 군이 같이 결합돼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도시군 계획 안에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이란 건 뭡니까? 자, 서울시가 서울시 관할을 대상으로 서울시 기본계획을 수립해요. 자, 여기다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 기본계획 수립합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란 건 우리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기본계획이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 시군, 관할구역. 자, 그렇죠? 이 관할구역, 당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자, 서울시, 여기가 지금 관할구역이에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란 당의 관할구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 공간구조란 것은 공간 배치를 이야기해요. 여기는 문화중심, 여기는 교육중심, 여기는 정보통신중심.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공간 배치라는 게 공간구조예요.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그리고 서울시를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라는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무슨 계획이에요? 종합계획이고, 그리고 이 기본계획은 당해 지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뭐가 된다고요? 지침이 된다. 이 당해적의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을 제시한, 제가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지침을 제시한다고 그랬잖아요. 지침이 되는 계획이다. 그래서 기본 계획 내용, 관할구, 쉽게 말해서 기본 계획은 우리 서울시가 앞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장기 플랜을 정하는 정책 계획이라는 이야기야.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장기 플랜이다. 자, 그리고 기본 계획은 종합 계획으로 수립합니다.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본 계획은 관할구역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 계획이고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데 지침이 된다. 자,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기본 계획은 여기 이제 기본 계획이잖아요. 기본 계획은 당의 관할구역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한 계획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정책 계획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이런 정책 계획을, 또 기본 계획의 정책 계획을, 이런 정책 계획을 당의 도시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집행하는 계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정책 계획이 도시 공간에서 나중에 집행하려면 또 거기에 따른 집행 계획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정책 방향을, 기본 계획의 정책 방향을 당의 도시 공간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집행하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광역의 내용을, 기본 계획 내용이 정책 계획을 도시 공간에서 집행하는 계획. 여기는 정책 계획이고 여기는 그 정책을 집행하는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이렇게 정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자, 특도시군 관할구역을, 자, 여기까지 우리 관할구역 있잖아요. 관할구역을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합니다. 용어가 바뀌잖아요. 여기는 개발하고 정비하고 보전하기 수립하는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자,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이 계획으로, 자, 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의 계획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걸 하나씩 이제 설명이 계속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설명은 뒤에서부터 용어가 쭉 나올 테니까 일단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이 뭡니까? 자, 용도 지역. 아직 보면 용도 지역이 뭔지 모르지만 여튼간, 땅에는, 땅의 관할구역에는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자, 대한민국 모든 시군은 땅의 이 법에 의해서 이 법이 정하는 용도 지역이 정해져 있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적은 주거지역, 이적은 상업지역, 이적 공업지역, 뭐 이런 게 이제 용도 지역이에요. 자,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를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 좀 이따 용어를 하나씩 배울 거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 변경하는 것.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일단 이 내용은 외워야 되거든요. 자, 왜? 계속 반복해서 정리할 거니까. 그 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 도시 자용 공원구역, 시가 조정 구역, 수산자원 보호 구역. 자, 여기 보니까 개도시, 그죠? 개도시 수. 그리고 여기를 용도구역, 이 네 명을 용도구역이라고 불러요. 또 입지규제 최소구역과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나왔죠? 자, 이것도 용도구역. 그러니까 2번과 6번을 구역 하는데 요 놈을 요 5개를 용도구역이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예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용도구역. 그러면 용도구역의 종류에는 개도시 수입하자. 개도시를 수입하자. 자, 개도시 수입하자. 용도구역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2번과 6번을 용도구역이라고 부를 거라고 했어요. 자, 지구. 그 다음에 관리계획으로 입안되고 결정되는 내용.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 그 다음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사항. 이걸 하나씩 용어 정리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도시군 관리계획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 걸 읽어보니까 지가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거. 용도구역 5개 개도시 수입. 자, 그리고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는 거. 그리고 개발사업, 정비사업. 개발사업 신도시 만드는 거. 정비사업, 재개발, 재고주관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의 그리고 이런 개발이 되고 정비가 되는 특정한 지역을 잘 개발하자. 그래서 나오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자, 그래서 관리계획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자, 우리는 어떻게 정리해요? 지구기사지. 여러분은 지구를 지키는 기사죠? 그렇죠? 썰렁하죠? 그죠? 자,
그러면 지구기사지 왠지 부글부글하네요. 자,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지. 이렇게 지구기사지, 지구기사죠, 지구기사지. 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네,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돌아갈 때는 자, 이런 것도 정리하셔야 돼.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가.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역지구 구역이 지정되면 규제가 이루어져요. 그 행위자는 관리계획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자는 따로, 예, 규제가 따로 이루어져요. 자, 행위자는 아니다. 그리고, 자, 용도구역이라고 이 용도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구역은, 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용도구역은 개도시 수입, 자, 이 5개예요. 자, 그런데 뒤에서 우리는 이 국토계획법에서 성장관리계획구역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리고 또 개발밀도관리구역이라는 것도 배워요. 그리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이라는 것도 배워요. 자, 이 3개 구역은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예, 용도지역지구 제한을 강화 완화하는 이런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 3개는 예,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나와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자, 그러면 행위제한 아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아니다. 아직 성장관리계획구역이 뭔지 모르지만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 아니다. 기반시설부담구역 아니다. 자, 이것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건 나중에 이제 천천히 보도록 하고, 일단은 지구기사지. 왜? 이게 이제 하나씩 설명될 거거든요. 자, 그러면 관리계획 내용을 이렇게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관리계획으로 위반되고 결정되는 내용, 이 내용의 용어를 하나씩 배울 거예요. 자, 이제는 첫 번째. 아까 관리계획 내용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지정하고 변경하는 계획이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역을 하나 배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라는 것은 땅의 용도가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쓰임이 정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쓰임이. 그러면 땅의 용도가 정해졌을까, 정해지지 않았을까? 땅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여기가 지금 서울시예요. 서울시인데 여기는 내가 땅 하나 샀어. 서울시에 땅을 하나 샀어요. 땅 샀으니까 여기는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그래서 나는 여기다가 어떤 사람은 노모텔 짓고,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을돌이는 땅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막 룸사롱 짓고, 자, 어떤 사람은 여기에다가 공장 지어가지고 막 폐수 흘리고 난리가 나고, 여기는 또 어떤 사람은 가축 기르고 있고 축사 지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노모텔, 룸사롱, 공장 축사, 자, 이게 이렇게 내 땅이니까 내 마음대로 지어도 될까요? 만약에 이렇게 마음대로 토지에 대한 땅의 용도가 정해지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정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땅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대한민국 모든 땅에는 이미 땅의 쓰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우리는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용도지역. 근데 땅의 쓰임이 정했는데 여기에 이제 5개 필지가 이렇게 있어요. 1필지, 2필지, 3필지, 3필지. 그러면 이 땅은 주거지역, 이 지역은 상업지역, 이 지역은 공업지역. 이렇게 필지별로 정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쓰임을 이렇게 지역으로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도지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전국도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자, 전국도 모든 토지, 우리 서울시도 하고, 서울시에는요, 이 법이지 않은 용도가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야. 또 인천시도 마찬가지로, 인천시도 그러면 이 법이지 않은 용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가, 가장 중요한 토지 1차적 규제가 용도지역이에요. 자, 이제 토지에 대한 용도가, 땅의 용도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그 지정된 용도대로 토지 이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자, 그러면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지는 용도지역은 크게 4개가 있어요. 이거 하나씩 배울 거거든요.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나누냐면 도환농자. 자, 어떻게 나눈다고요?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자,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대한민국 모든 토지에는, 자, 전국토는 크게 이렇게 나눠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도시적. 아직은 도시적이 뭔지 모릅니다. 도시적은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는 지역이에요. 도시적. 그 다음에 또 관리적, 그리고 농림적,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전국토는 도관농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자, 도시적은 어떤 지역을 도시적이라고 지정하냐면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고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 그러니까 우리가 인구가
막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거기는 막 건물도 짓고 해야 되니까, 그죠? 인구가 사는 밀집되어 있거나 앞으로 밀집이 예상되는, 뭐 택지 개발해서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인구가 사는 밀집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도시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시지역의 모임, 도시지역 안에는, 이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지역,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도시지역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주거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서울시가 도시지역 안에다가 주거지역 이렇게 지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주거지역이 지정되면 여기에서는 서울시가 이 땅에다가 주거지역을 이란 용도지역을 딱 정했으면 이 주거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 토지 이용을 해야 돼. 이 주거지역에서는 여기에서는 룸사롱을 짓는다든지 노후모텔을 짓는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업지역. 상업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상업과 업무 편익이 필요한 지역. 그래서 상업시설, 오피스텔 이런 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 그 지역을 딱 상업지역으로 지정해놔요. 그러면 상업지역을 딱 지정해주면 거기에서는 업무시설이나 이런 상업, 상가 등의 이런 시설들이 쭉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땅의 수임을 딱 정해놓았어요. 이미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으로, 인천시는 인천시 관리계획으로, 부산시는 부산시 관리계획으로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공업지역이다, 녹지지역. 자, 그리고 공장도 딱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땅의 용도를 정해놨어요. 공업지역, 그죠? 그리고 근데 도시지역에는 이런 주거, 상업, 공업 이런 목적으로 개발만 합니까? 도시 안에도 프로팅팅은 있어야죠. 우리 있어야죠. 되잖아요. 그 도심이 살다가 우리 이 주말에 같은 데는 산에도 가고 그래서 좀 힐링도 하고 해야 되죠. 도시지역 안에 개발이 안 되는 녹지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도시지역 안에는 뭐가 있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이 안에 주상 공록이 없습니다. 도시지역 안에 이렇게 나눠진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용도를 정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용도지역을 딱 이렇게 정해놨을까요? 용도지역을 이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자, 그 이유는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를 제한하겠다. 자, 그러니까 여기다가 주거지역 지정하면 여기는 거주에 필요한 용도로만 지어라. 그 용도 제한해요. 또 상업지역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여기는 상업용, 업무용 시설이 들어서라.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 공업지역 그러면 여기는 공장 지어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와 건물의 용도도 정하고 그러면 이 지역에는 주택이 짓고 단독주택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얼마로 짓게 할 거냐? 그게 뭐냐면 건폐율 용적률이에요. 자, 그리고 높이. 그러면 용도 지역을 지정한 이유는 토지용, 이게 이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토지용 및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용도지역이 있는 이유는 요 목적이다. 토지용과 건물의 용도도 제한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제한하면서 어떻게 하겠다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죠? 자, 땅에 쓰임이 없으면 마음대로 이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해.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 용도지역은 중복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야 돼요. 이 서울시가 이 지역을 상업지역이면서 주거지역이다 이렇게 지정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용도지역은 중복된다고요? 중복되지 않는다. 중복되지 않게. 뭘로요? 아까 앞에 배웠던 광역도시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은 구속력 없다고 그랬잖아요. 방향만 설정하는 것이지. 기본계획도 구속력 없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기 플랜이잖아요. 자, 뭘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근데 여기를 시험에 뭐 또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결정한다. 이러면 안 돼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자, 그렇게 용도적, 이거 나중에 이제 용도적 파트에 가서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용도적의 종류를 쭉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용도적은 전국도 모든 땅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어요. 서울시도, 인천시도, 부산시도, 성남시도, 하남시도 다 용도적은 땅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용도? 이 법이 정하는 용도가 정해져서 토지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1차적 규제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역이 지정됐는데 용도지역 지정돼도 토지 규제가 이루어지고 이런 제한이 이루어지지만 용도지역만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겠죠? 자, 그래서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이게 이제 전국도 모든 땅에는 땅의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근데 용도지역만으로 달성하지 못하는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위에 추가로 2차적으로 지정하는 게 용도지구예요. 용도지구는
여기가 용도지역이 다 지정돼 있다면 용도지구는 필요한 부분에다가 추가로 지정하는 거예요. 필요한 부분에다가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없으면 용도지구는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용도지구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용도지구는 좀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